안녕하세요. 이곳에 현명한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저희 친정 엄마는 좀 많이 아프세요. 엄마가 위암 3기로 한번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나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여러 장기 등에 많이 전이되어 있다고 하네요. 상황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아서 요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처음 소식 들었을 때는 나라도 희망을 가져야지 하고 엄마한테 얼마든지 쾌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던 저인데 지금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니들과 오빠 하나 이렇게 사남매인데 다들 지방에 살아서 제가 병원에서 숙식하며 돌봐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애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엄마를 돌봐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남편하고 이런저런 조율을 해야 하니 때로는 남편의 눈치도 보게 되고 아이들의 무언가를 놓칠 때도 있죠. 이렇다 보니 남편이 애 둘을 봐주며 지내는 게 시어머니는 전부터 아주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퇴근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애들 뒤치다꺼리 한다고 걱정을 참 많이도 하시네요. 가끔 전화와서 싫은 소리 하시고 매일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당연히 제 걱정이나 엄마 걱정은 아니고 본인 아들 걱정뿐이죠. 네 남편이 일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니? 사는 낙이 없겠다. 퇴근하고 그렇게 바로 와서 또 애를 돌봐야 하니 너만 간호하지 말고 언니들이랑 교대로 해라. 간호인을 쓰고 너는 가정에 충실하는 게 낫지. 그러다가 네 남편 쓰러진다. 요지는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흘려듣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 보름 전부터 어머님께서 직접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 곧 내 생일인 거 알지? 내 생일 어쩔 거냐? 밥이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어? 그날도 병원에 있냐? 그러시길래 죄송합니다 어머님, 올해 생신은 제가 다른 해처럼 가족분들 다 모시고 생신상을 받으리는 게 힘들겠네요. 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해 좀 해주세요. 아가씨들이랑 남편이랑 상의를 할게요. 했더니 혀를 끌끌 차며 뚝 끊으시더라고요. 끊고 나서도 너무 불쾌해서 한동안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내일이 생신인데 병실이라 전화 소리 죽여놓으니까 한 번에 못 받고 부재중 3통을 보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 진짜 끝까지 거기만 처박혀 있을 생각이냐? 아무리 그래도 너 며느리잖아. 나와서 국이라도 한 솥 끓여놓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치며 화를 내기에 저도 기분이 나빠서 같이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 친정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어머니는 생신상을 꼭 저한테 받으셔야겠어요? 제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다른 사람 엄마가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님 자식 있잖아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한테 전화를 하세요. 했더니 네 엄마가 당장 죽는다니? 자식은 너 하나밖에 없어? 하루 나와서 며느리 노릇 좀 하면 큰일 난다느냐?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제 미역국이 그리도 맛있으세요. 쭉 하는 마음 일절 없는 제 미역국 드셔서 뭐 하시게요? 아들한테 미역국 끓이는 법 좀 교육시키지 그러셨어요. 하고는 너무 화나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설상가상으로 시누이도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친정엄마 챙기고 하는 것도 며느리 노릇은 다 해가면서 하는 거라고, 지금도 애들이고 남편이고 다 팽개치고 병원에만 목매는 것도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는데 시어머니 생신 때도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뭐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나더러 어쩌란 거냐고 하니 남편 놈마저 내일 잠시라도 나와서 음식 몇 가지 해드리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하길래 기가 막혀서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너무한다고 전화 그냥 꺼버렸네요. 친정 엄마가 위독한 상황에도 며느리는 시부모 생신상 차리는 게 당연한가요? 진짜 남편 새끼고 시댁이고 다 정 떨어지네요. 시누이도 시부모 아플 때도 시댁 가서 미역국 끓이는 인간이라 저한테 이런 말 할까요?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후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추가해요. 언니들과 오빠는 지방 산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언니는 큰딸이 4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라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조카나 신경 쓰라고 했고, 오빠는 병원비 중에 비급여로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매 셋이, 큰언니는 암에 좋다는 버섯이며 약이며 이것저것 보내면서 저 고생한다고 제가 먹을 반찬이랑 영양제도 같이 보내고요. 오빠나 언니들이나 주말엔 거의 들렸다가 가고요. 그럴 때 저도 잠시 집에 들러 대청소랑 반찬도 해놓고 목욕탕도 다녀오곤 합니다.
아이들은 둘 다 초등학생이니 남편이 퇴근 후에 제가 해놓은 반찬에 밥만 해서 먹이면 되고 설거지 빨래는 거의 제가 할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자긴 괜찮다며 장모님 잘 모시라고 하기에 고마운 마음은 갖고 있었고 남편의 애들을 보건 어쨌건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가정의 일인데 시모와 신우가 자기들이 봐줬네 만에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기적으로 전화와서 언제까지 자기 아들 힘든데 퇴근하고 살림시킬 거냐 닥달하고 그랬기 때문에 봐주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엄마가 퇴원 후 폐렴을 한번 앓았는데 그때 급속도로 안 좋아지셔서 지금 아랫배 쪽엔 겉으로 보기에도 아기 머리만한 종양이 잡힐 정도로 심각하십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못해서 팔다리는 거의 미라같이 말라가시고요. 그런 엄마를 지켜보며 날마다 눈물바람하는 며느리한테 생일상 내놓으란 것도 모자라 네 엄마 당장 죽느냐고 악담하는 시모. 이 와중에 병간호도 며느리 노릇은 하며 하라는 신우. 진짜 나중에 꼭 갚아준다 생각밖에 없네요. 결혼 전엔 늘 외식했었다는데 제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잡채, 갈비전, 생선 등등 최대한 신경 써서 매년 생신상을 차려 작은 아버지들까지 다 모시고 대접을 했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장모님 안 좋으신데 엄마 생신까지 신경 쓸 수 있느냐고 괜찮다던 남편도 지 엄마랑 동생이 닥달하면 그쪽에다 나무라고 선을 그어야지. 저한테 올해도 네가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되겠냐 한 게 너무 서운하네요. 오늘 아침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 문자는 왔었는데 이미 심정이 상해버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시모 생신인데 인연이 끝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나 보자 하고 벼르고 있는지 더는 전화는 없습니다. 어쨌든 내일처럼 같이 시모 신우 욕해주신 분들, 저희 엄마 걱정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최종. 짧게나마 제 이야기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그렇게 6개월 더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언급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렇게 장례 치룰 때까지도 며느리 도리만 운운하던 시댁이었고 장례식장에도 오시지 않았으며 따뜻한 위로 한 번 못 받아봤습니다. 솔직히 남편하고 크게 트러블은 없었고 때로는 고마운 마음도 많았으나 이번 사건으로 정말 다 싫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얼굴 보는 것도 목소리 듣는 것도 괴로워서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에는 저희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진상의 모습 많이 보여줬지만 남편이 제발 마지막까지 와이프 괴롭히지 말라고 해서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절 보고 있는 엄마가 딸의 이혼을 슬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 지금 행복하거든요. 비록 이혼했지만 시댁에서 그렇게 호구 노릇할 때보다 훨씬 행복하니까 엄마 부디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저는 29 신랑과는 동갑이고 작년 12월 30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 양가을은 도움 없이 작은 집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첫째 딸 집은 꼭 해주고 싶다는 아버지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서울에 방 3개 있는 빌라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신축은 아니고 연식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댁 어른들이 저희 신혼집 한번 오셔서 보더니 방도 남는데 시누이를 좀 데리고 살 순 없겠느냐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22살이고 서울에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아직 취직은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서울에 있습니다. 시댁은 경남이에요. 신우가 월세방에 살다가 보니 그게 아까워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말대로 방도 남고 굳이 같이 살기 싫은 것도 아니라서 멋지게 오케이 했습니다. 일단 제 성격은 기본적으로 좋은 게 좋고 좀 많이 털털해요. 같이 살다 보니 어린 신우가 평소에 갖고 싶었지만 차마 사지 못했던 물품들이 제게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옷장에서 아무거나 편하게 입고 드라이만 해서 두라고 가방 같은 것도 쓸 거 쓰라고 좋은 마음으로 친동생처럼 대했습니다. 명품 정도는 아니고 그냥 50에서 60만 원대의 브랜드예요. 저는 저대로 배려를 했고 신우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되게 지킬 건 지켜줘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별마찰 없이 몇 개월을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제 마침 일이 터져서 글을 적습니다. 저는 다른 물건에는 욕심이나 집착이 없는데 책, 공책, 펜 이건 심각하게 애착이 있어요. 갖고 싶은 책은 꼭 사야 하고 읽으면서 중간마다 생각나는 걸 쓰고 그렇게 손때 묻은 책을 보물처럼 간직합니다. 공책도 60원에서 나온 질 좋은 양장지의 고가의 공책만 쓰고 펜도 중간에 힘이 잘 고장 안 나는 첨단 기술을 좋아해서 필통에 5개씩 사두고 고장나면 바로바로 다시 채워요. 거의 편집증 환자처럼 애착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제 신우가 펜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돌리는 성격이 못 돼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책, 공책, 펜은 절대 못 빌려줘 하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하고 대답하고 나가길래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녁쯤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펜 하나 안 빌려줘서 애를 서운하게 만드냐고 하시더라고요. 옷도 가방도 빌려줘요. 누구나 싫은 건 있잖아요. 전 펜 빌려주기 싫어요. 친엄마도 안 빌려줘요 하고 대답을 했죠. 옷도 가방도 빌리는 건 처음 아셨는지 아 그러냐 하고 끊으셔서 좋게 일단락 됐구나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한 30분쯤 뒤에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깟 펜이 뭐가 대수라고 같이 살면서 그런 것도 못 빌려주냐? 당장 빌려줘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좋게 나긋나긋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벽창호신 겁니다. 계속 말씀을 같이 살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지. 같이 사는데 그런 건 나눠야지. 이런 식으로 같이 살면서가 반복되길래 안 그래도 펜 소동으로 저도 반쯤 눈이 돌아가서 같이 살아서 펜 빌려주는 게 맞는 거면 같이 안 살게요. 신우 다시 나가라고 할게요 하고 받아 쳐버렸네요. 물론 난리가 났습니다. 불호령을 치시는데 저도 화가 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말 받다가 끊었네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신우이를 아주 죽일 듯이 잡았습니다. 제가 팬 애착 대단한 것도 알고 그 외엔 늘 양보해왔던 것도 알기 때문이죠. 저한텐 차라리 잘 됐어요. 이참에 진짜 내보내고 신혼기분 즐기자고 남편까지 벽창 오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다행스럽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결국 신우이를 내보내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계속 얼굴 부딪히며 살아야 할 텐데 저도 싫은 걸 양보하며 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못 지낼 것 같아 좀 막막하긴 하네요. 이따 시부모님 전화 오시면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후기 댓글들 너무 감사해요. 제 편이 되어주신 분들이 많아서 힘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기회에 내보내라는 댓글들이 가장 많았는데 저도 다른 분들처럼 신우가 차라리 도둑질하거나 저한테 못되게 말하거나 신우짓을 하면 모질게 마음먹기 편할 텐데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저랑 마주칠 일도 거의 없이 살거든요. 신우는 낮에 집에 있는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밤엔 졸업 관련 학원을 다닙니다.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이고요. 제 말엔 내 외엔 다른 대답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굳이 독하게 대체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서로 지칠 테니까 딱 한 번만 그냥 넘어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신우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네가 눈치를 봤다면 그건 스스로 본 거다. 맹세코 난 눈치를 준 적이 없어. 네 집처럼 편한 데 있길 바랬어. 친구도 데려와도 되고 거실에 누워 자도 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분란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야. 봐라 벌써 너한테 한마디 할 때 고민부터 되지 않느냐. 도리어 내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한 번 더 같은 일이 반복되면 나는 정말 너에게 눈치를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같이 사는 게 싫어질 테니 분명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사는 걸 좋아할 때 서로 지킬 건 지키자. 서운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이번에 봐서 알았겠지만 시부모님께 말해도 바뀌는 건 없고 감정만 상하는 거야. 난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펜은 안 빌려줄 거야. 이혼하라고 하셔도 마찬가지야. 뭐 대충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우는 그냥 네 하고 대답만 합니다. 딱히 반박도 변명도 하지 않네요. 앙금이 생기면 서로 힘드니 할 말 있으면 하고 털라고 계속 닥달을 하니까 차라리 옷이나 가방을 안 빌려주셨으면 이해했을 텐데 펜 하나를 거절당하니 좀 서운했어요. 여태 빌려준 것도 다 제가 신우니까 그냥 참은 것 같고 뭐 일단 다시 제대로 설명해야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랑도 통화를 했습니다. 시집오고 처음으로 갈등이 생긴 거라 아랫사람의 도리로 먼저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로 계속 혼이 난다면 어머님 아버님을 마냥 사랑하고 존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많이 꾸짖고 가르쳐 주시되 그렇지 않은 일로 저를 혼내지는 말아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내가 경솔했다. 여태 다른 거 빌려주고 있었던 건 몰랐다. 대뜸 딸한테 전화와서 새언니가 펜을 안 빌려준다고 서운하다고 하니까 정말 네가 애한테 눈칫밥 주는 줄 알았다. 부모가 무능해서 딸을 너한테 맡겨둔 거라 괜히 더 화나고 서운하고 그랬어. 네 시아버지도 다 알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너한테 억지를 부리는 거다. 내가 잘 말해서 이런 일 없게 할 테니 너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께 일단 대든 건 사과드리고 싶지만
사고 방식이 바뀌시지 않으면 다시금 마찰이 될 거라 고민이 되네요.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려고요. 만약 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면 그때는 정말 신우 나가라고 하고 따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언제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